민영은 결혼식을 마치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침마다 데이트를 준비하듯 꾸미고 나갈 필요도 없고, 밤이 깊어지면 아쉬움 속에서 헤어져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제 서로 같은 집에서 눈을 뜨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신혼이었다. 자기야, 이거 봐. 석호가 손목을 붙잡으며 반지를 반짝였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너무 잘 어울렸다. 민영도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진짜 결혼했구나, 우리. 그니까 이제 자기랑 매일 같이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 신혼집은 크진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아늑하고 따뜻했다. 민영과 석호는 가구도 최소한으로만 들였고, 아직은 허전한 공간도 많았지만 둘만 있으면 어디든 좋았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볼 때도 모든 순간이 설렜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도 민영이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 집 안이 유난히 어수선했다. 현관에 보지 못한 신발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새언니, 왔어요? 진우이 서지민이었다. 아, 지민아. 언제 왔어?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왔어요. 엄마랑 같이요. 민영은 거실로 들어가며 시어머니를 발견했다. 서미연. 아직 젊고 기운이 넘치는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을 깎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어. 피곤할 텐데 얼른 와서 과일이나 먹어. 민영은 자연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리로 갔다. 사실 그녀는 퇴근 후 남편과 둘이 오붓한 저녁을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문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크게 놀라지도 않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 후 자주 신혼집을 들렀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아까 자기 전에 집 청소 싹 해놨는데. 민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분명 아침에는 깔끔했던 거실 테이블이 온갖 물건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과일 껍질, 커피잔, 잡지, 쇼핑백까지. 아, 이거 엄마가 아까 시장 가셨다가 싸게 파는 거 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지민이 쇼핑백을 들며 말했다. 민영은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들여다봤다. 도자기 그릇 세트였다. 괜찮네요. 어디서 샀어요? 근데 새언니, 우리 집 도배 언제 해요? 갑자기 던져진 말에 민영은 순간 당황했다. 도배요? 응, 엄마가 그러는데 이 집 도배 좀 해야 된다고. 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 벽지 좀 바꿔야지. 너무 밋밋하고 칙칙해. 요즘은 예쁜 패턴도 많더라. 어차피 신혼집인데 산뜻하게 바꿔야지. 민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다. 사실 그녀도 신혼집을 좀 더 꾸미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하지만 도배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저희가 아직 돈을 많이 못 모아서요. 에이, 민영아. 결혼했는데 이런 건 해야지. 요즘 누가 이렇게 사니? 어머님, 저희 둘이 같이 준비해서 결혼한 거라서요. 아직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석호가 들어왔다. 엄마, 지민이 왔네? 응, 좀 전에 왔어. 너도 도배 얘기 들었지? 도배. 그래, 벽지도 좀 바꾸고 가구도 몇 개 새로 들이면 좋겠어. 민영이한테 얘기했는데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더라. 석호는 민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 거절해줘. 그런데 다행히도 석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아직 돈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려고. 그래도 신혼인데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잖아. 부담되면 안 하기로 했어. 민영은 속으로 안도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기뻤다. 그래요, 어머님.
아직 저희끼리도 신혼집을 꾸려가는 중이라. 미연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알았다. 그럼 이만 갈게. 지민아, 가자.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돌아가고 나서야 신혼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영은 거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어휴, 자기야. 오늘 좀 피곤하네. 미안해.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러셔. 신경 쓰지 마. 석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도 자기 덕분에 한숨 돌렸어. 처음으로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민영은 남편을 믿고 싶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으니까. 남편이 곁에서 지켜준다면 앞으로의 작은 갈등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퇴근길 민영은 버스 창문에 비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친정엄마의 병원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은 후로 마음이 복잡했다. 엄마는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민영은 아버지를 통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 다행히 모아둔 돈이 있으니 내가 도와드려야지. 민영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 석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자기야, 나 오늘 친정에 다녀왔어. 석호는 리모컨을 들고 TV 소리를 줄이며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민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 뭐, 수술? 응.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지만 입원도 해야 하고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 석호는 찡그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민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긴 한데 난 딸이잖아. 우리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우리도. 석호는 갑자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자기야, 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모아둔 돈에서 드릴 생각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적금에서 1,000만 원 빼서 보내드릴 거야. 순간 석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쳤어. 그 돈 우리가 모아둔 거잖아. 결혼하고 살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렇게 막 써. 막 쓰는 게 아니라 엄마 수술비야. 자기라면 어머님이 아프셔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내 부모님이야. 민영은 순간 숨이 막힌 기분이 들었다. 내 부모님이니까 도와주면 안 돼. 내가 결혼했다는 걸 아직도 실감 못해. 이제 우린 가정을 이루었어. 내 친정은 내가 책임질 곳이 아니라고. 그럼 시댁은? 석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민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기는 요즘 시댁에 정말 자주 가잖아. 예전에는 주말에도 데이트했는데 요즘은 항상 시댁부터 가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가기 싫어하면서. 그건 우리 엄마 아빠 챙기는 게 당연해서 그렇지. 그럼 내 부모님은? 민영아, 자기는 자꾸 내가 친정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아직도 친정에 의존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민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제야 알았다. 남편이 변했다는 것을. 예전의 석호는 그렇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장인, 장모님께 잘해야지 하며 스스로 먼저 나섰고 친정에서도 예비사위라고 아껴줬다. 그런데 이제는 친정을 챙기는 것조차 잘못된 일처럼 여겼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다. 자꾸만 친정에 가는 걸 꺼리고 시댁에서 함께 하자고 하면 억지로라도 따라갔다. 그러나 대놓고 왜 아직도 친정에 기대느냐는 말은 민영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자기, 만약 시댁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줄 거야?
그건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결국 시댁일이면 도와줄 거고, 친정일이면 안 된다는 거지. 석호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영은 더는 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식어갔다. 난 내 돈으로 도울 거야. 단호하게 말하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며칠 후 민영은 엄마에게 1,000만 원을 보내드렸다. 엄마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아빠가 민영이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그냥 받아. 라고 설득해서야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민영이 집에 돌아오자 석호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퇴근했어. 응. 민영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씻어 가려 했지만 갑자기 석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 돈 보냈어. 응.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 돈에서 한 거야. 석호는 씁쓸한 듯 웃었다. 잘했네. 진짜 내 돈으로 했겠지.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민영은 그냥 넘겼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 석호가 따로 시댁에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민영은 우연히 석호의 책상 위에 놓인 은행 서류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대출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3억 원. 그녀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민영은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 책상에서 본 대출 신청서 3억 원이라는 거액. 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불안함은 계속 커져갔다. 자기야, 뭐해? 방에서 나오는 석호를 보며 민영은 일부러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TV 보려고. 요즘 회사 일 많아? 그냥 그렇지, 왜? 피곤해 보여서. 석호는 피식 웃더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나야 늘 피곤하지.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늘은 일찍 끝났어. 민영은 대충 대답하며 머릿속에서 말을 정리했다. 바로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무턱대고 몰아붙였다가 너 왜 내 서류 함부로 봤어? 라는 반응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기야,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응, 무슨 생각? 우리 결혼할 때 돈 얘기했었잖아. 그때 자기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있다고 했었지. 응, 그랬지. 그때 대출 받은 거 있었어. 순간 석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우리는 대출 없이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런저런 일 겪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석호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대출 같은 건 없었어. 그냥 내가 모은 돈이었지. 거짓말이었다. 민영은 그 순간 확신했다. 석호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냥 물어본 거야. 자기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별걸 다 궁금해하네. 석호는 그렇게 웃었지만 왠지 시선을 피하는 듯했다. 그날 밤 민영은 침대에 누운 채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석호의 대출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일부러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에 들렀다. 그녀와 석호는 공인인증서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인터넷 뱅킹에서 그의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로그인한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대출 3억 원이었다. 거짓말. 그 돈은 단순히 결혼 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민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대출 내역을 살펴보았다. 그 돈은 시댁의 새로운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것이었다.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들고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서미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어머님 댁에 한번 가도 될까요? 집에. 네, 이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이사, 누구한테 들었어? 아, 그냥 들었어요. 집이 어디로 바뀌었나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좋은 집인가 봐요. 그야 그렇지. 내가 오고 싶으면 와도 되는데. 요즘 바쁘지 않아? 시간 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한 사실을 나한테조차 숨겼어. 그날 저녁 민영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석호를 맞았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자기야. 응. 나 오늘 어머님하고 통화했어. 순간 석호의 손이 멈췄다. 그래. 시댁 이사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이사한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석호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응. 부모님이 더 넓은 곳에서 사시면 좋잖아. 신경 쓰지 마. 그 집 자기 돈으로 산 거야? 석호는 손을 꽉 쥐었다. 왜 그렇게 물어? 대출 3억 원, 자기 이름으로 돼 있더라. 석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거 봤어? 그럼 안 봤어야 했어. 민영아, 그건 결혼할 때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대출이었네. 그리고 그 돈 시댁 아파트 사는데 들어갔고. 내 부모님 집이니까 내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난 왜 모르는 거야? 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몰래 했어. 이제 알았으니까 됐잖아. 민영은 어이없다는 듯 석호를 바라봤다. 자기야, 이건 신뢰의 문제야. 난 우리 결혼할 때 자기랑 모든 걸 공유한다고 생각했어. 힘든 일도 같이 해결하고 돈도 서로 투명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야. 그게 그거지.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왜 우리 돈으로? 자기 돈이면 몰라도 왜 우리 재산에서 대출을 받아? 그냥 좀 참아주면 안 돼? 나한테도 내 가족이 중요해. 나는 자기 가족이 아니야? 석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민영은 깨달았다. 이제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민영은 이사한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최신형 TV. 빌라에서 오래도록 생활하던 시부모가 한순간에 이런 아파트로 옮겨올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는 너무 잘 알았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빚을 떠안았는지.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 서미연이 활짝 웃으며 반겼다. 마치 모든 게 다 좋은 일인 것처럼. 집 괜찮지? 너도 이런 데 살고 싶었을 거 아냐? 드디어 제대로 된 집이야. 민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다. 석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눈을 피했다. 민영아, 둘러보고 가. 방도 넓고 화장실도 2개나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집 화장실 얼마나 불편했는지. 좋네요. 민영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짧게 대답했다. 그때 시누이 지민이 거실로 나왔다. 언니 왔어요? 우리 집 진짜 좋죠. 드디어 좀 살만한 곳으로 왔네. 응, 잘 지냈어. 네, 근데 언니 들었어요? 민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뭘? 지민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친정에서 돈 받았다면서요. 10억인가. 그 순간 민영은 몸이 굳었다. 누가 그 얘기를? 엄마가 말해줬어요. 오빠한테 들었다면서. 민영은 석호를 돌아봤다. 자기가 말했어. 남편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니, 그냥 가족이니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시어머니가 나섰다. 민영아, 그거 정말이야? 10억이나 받았다는 게. 네, 근데 왜요?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야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이제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네, 가족끼리 나눠야지. 안 그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돈을 받았다면서. 우리 가족인데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어머님, 그건 제 친정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넌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니? 민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도 우리 가족인데 남편하고 같이 써야 하는 거지. 그 말에 시누이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가족이면 도와줘야죠. 오빠도 결혼할 때 빚까지 내면서 도왔잖아요? 맞아.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이사하느라 힘들었어. 너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야지. 그게 왜 제 돈에서 나가야 하죠? 민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부모님 집 마련하는데 자기 돈으로 했으면 몰라도 대출 받아서 해드렸잖아요. 저는 그 대출조차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번 돈까지 써야 하죠? 아니, 이 애가 말을 왜 이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혔다. 며느리가 시댁을 돕는 게 그렇게 억울해? 억울한 게 아니라 저는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시댁을 원망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민영이 말을 하려던 순간 석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영아, 그만해. 뭘?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편한 얘기야? 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조금 도와줄 수도 있잖아. 나한테는 내 가족이 없어. 내 부모님은 우리랑 상관없잖아. 그 말에 민영은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순간 소름이 돋았다. 민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석호를 바라봤다. 자기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 부모님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건 그러니까. 그럼 자기 부모님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 맞아. 석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영에게는 대답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그래, 알았어.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뭐야, 어디 가게?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아니, 민영아, 그냥 가면 어떡해? 대화하다 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녀는 석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 민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남편이, 시댁이 자신을 하나의 재산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영은 씻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석호가 유난히 그녀의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10억이나 있는데 뭐 좀 같이 쓰면 안 되냐. 결혼했으면 재산도 공유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가볍게 던지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로그인하자마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잔액이 이상했다. 뭐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억 원이 고스란히 있었던 계좌에 2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출금 내역을 확인하자 익숙한 계좌번호가 보였다. 석호의 계좌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쥐고 거실로 뛰쳐나갔다. 소파에 앉아있던 석호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석호야. 응. 내 통장에서 돈 빼갔어. 순간 석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되물었다. 그걸 왜 묻는데? 민영은 핸드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데? 석호는 화면을 슬쩍 보더니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아, 벌써 봤구나. 벌써 봤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쓰려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아니, 어차피 같이 쓰는 돈이잖아.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 민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같이 쓰는 돈이라고? 그래, 부부가 됐으면 재산도 공유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고? 그냥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 넣을 거야. 어디에 썼는데? 석호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부모님한테. 그 말에 민영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또라니? 대출받아서 시댁 이사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돈까지 가져갔다고? 내가 내 돈 훔쳤어. 아니, 난 그냥 가족끼리 돈 쓰는 건데 왜 그렇게 난리야? 민영은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가족끼리 돈 쓰는 거라고. 그럼 친정에서 돈 필요할 때는 왜 그렇게 난리쳤는데?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 뭐가 다른데? 내 부모님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럼 자기 부모님은 내가 책임져야 돼. 당연히 그렇지. 내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혼하자. 석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이혼하자고. 너 지금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지. 아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속이 좁을 줄은 몰랐다. 아니, 그깟 여 가지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그깟. 민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자기야, 2억이 작은 돈이야? 작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쓴 거잖아. 내 돈으로? 내가 돈이 없었으면 나도 안 썼지. 근데 있잖아. 10억이나 있잖아. 그래서 내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너무 심하게 따지지 마. 나중에 다시 채워줄 거야. 민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냥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 순간 석호는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야, 민영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자기 부모만 부모야. 아니, 그러니까. 내 부모님은 상관없다고 했잖아. 자기 입으로.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이혼할 거야. 그때 석호가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너 진짜 못됐구나. 돈 많으니까 이제 나 버리겠다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정말 몰라서 그래? 너 지금 10억 아까워서 이러는 거잖아. 아니, 그럼 뭐가 문제인데? 민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순간 석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둘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끝났다. 그날 밤 민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민영은 바로 변호사를 찾았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변호사 김정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강민영 씨, 앉으세요. 민영은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제 돈을 몰래 빼갔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 아파트를 사주고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재산 문제도 얽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남편이 제 상속 재산을 나누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을 시작했다. 친정에서 받은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남편이 가져갈 수 없어요. 민영은 그 말을 듣고 약간 안도했다. 하지만 남편 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공동 부채를 나누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부부니까 빚도 같이 갚아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자주 있는 사례죠.
하지만 강민영 씨가 남편의 대출에 대해 전혀 몰랐고 동의한 적이 없다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남편 혼자 빚을 내서 사용했다면 그건 개인 채무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강제 분할은 안 됩니다. 민영은 손을 꼭 쥐었다. 그럼 이혼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민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석호에게 이혼 소송장이 전달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영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석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누른 분노가 느껴졌다. 봤겠지. 진짜 소송까지 가자는 거야? 응. 석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야, 민영아. 진짜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왜? 자기야말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지금까지 날 사랑한 적은 있냐? 민영은 조용히 웃었다. 사랑했지. 근데 당신은? 나도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살아온 거잖아. 그럼 왜 거짓말했어? 석호는 말이 없었다. 자기야, 우리는 부부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 돈 빼갔지. 우리는 부부니까 라고 하면서 내 상속 재산도 가져가려고 했고, 우리는 부부니까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과민 반응? 너 나한테 상처 준 적 없다고 생각해. 너는 늘 내 가족, 내 생각만 했어. 민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가 친정 챙기는 건 당연하고, 내가 시댁 챙기는 건 잘못된 거야. 아니, 근데 자기야, 그 방법이 틀렸잖아. 그래서 이혼이 답이야? 그래, 너 정말 변했구나. 아니,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내가 이제야 제대로 본 거지. 석호는 이를 악물며 몸을 돌렸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하지만 며칠 후 석호는 다시 민영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무슨 생각? 이혼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야. 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아니, 난 진짜 내가 이런 식으로 날 버릴 줄 몰랐어. 날 버린 건 자기야. 석호는 손을 꽉 쥐었다. 너 이거 알고 있지? 부부 공동재산 나눠야 해. 공동재산. 내 상속 재산도 결국 우리가 같이 살면서 생긴 돈이잖아. 민영은 피식 웃었다. 자기야, 상속 재산은 원래 공동재산이 아니야. 그럼 내 빚도 내 거다. 맞아. 석호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너 진짜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아니, 신뢰 때문이야. 석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체념한 듯 웃었다. 그래, 해보자. 민영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이미 시작됐어. 그 순간 민영은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신했다. 법정의 공기가 차가웠다. 긴 테이블 양쪽에 앉은 민영과 석호.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고 강민영 씨와 피고 서석호 씨의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민영은 손을 꼭 쥐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였다. 석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강민영 씨. 민영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고는 피고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 몰래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를 시댁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점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석호가 작게 코웃음을 쳤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상속 재산 10억 원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은 법적으로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죠. 석호는 마이크를 가까이 잡으며 말했다.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니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판사의 말에 석호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부부였어요. 민영이 친정에서 돈을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결국 우리 가정에 들어온 돈 아닙니까? 그건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강민영 씨가 혼인 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석호는 말문이 막혔다. 민영의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반면 피고가 대출받은 3억 원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사용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시댁의 부동산 구매에 사용한 것이며 원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여기에 피고가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대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법적으로 원고가 상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서석호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석호는 침을 삼켰다. 맞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대출금은 피고의 단독 채무로 인정됩니다.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내역이 없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 판사님, 우리 부부였잖아요. 그런데 빚은 내 거고 재산은 혼자 가져간다고요? 판사는 단호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채무는 혼인 중 공동 결정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원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석호는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사셔서 도와드린 것뿐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은 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거액의 빚을 진 것입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다. 본법원은 원고 강민영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피고 서석호 씨가 제기한 재산 분할 요구는 기각합니다. 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해졌다. 이게 끝인가요? 판사는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끝입니다. 그 말과 함께 법봉이 내려졌다. 석호는 자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민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는 과거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민영은 더 이상 석호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고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그날 저녁 친정집 거실에 앉아 있던 민영은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다. 석호. 그 이름을 보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왔다. 차마 받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자 곧이어 문자 한 통이 왔다. 민영아, 우리 엄마 아빠 집이 안 팔려. 좀 도와주면 안 돼. 민영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석호가 어떻게 되든 이제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시댁이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들려왔다. 며칠 후 친정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시댁이 이사한 집 아직도 안 팔렸다더라. 민영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 부동산 하는 친구가 그러더라. 팔려고 내놨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몇 달째 매물로 떠 있다더군. 민영은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시댁은 무리해서 아파트를 샀고 이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에 들어가
시댁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검색했다. 정말로 그 아파트는 매물로 나와 있었다.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이젠 내가 신경 쓸 일도 아니지.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한번 석호가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전화를 걸어왔다. 제발 받아줘. 민영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왜? 너라도 좀 도와줘. 대체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엄마랑 아빠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 그게 내 문제야? 민영아, 내가 도와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민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해결될 수 있다고? 내 돈으로? 제발 부탁이야. 너 아직 돈 많잖아. 내 돈이지. 내 돈 아니야. 우리 가족이었잖아. 그건 이제 과거지.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그 후로 석호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뒤 들려온 소식. 석호가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대출 이자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급여 압류까지 당하면서 결국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더 이상 감싸주지 못한 것이다. 시댁은 결국 이사한 집을 헐값에 내놓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 쉽게 팔리지 않았다. 그렇게 시댁의 몰락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민영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민영은 이혼 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도 퇴근길 회사 건물 앞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녀가 주위를 살피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민영아, 석호였다. 민영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다. 여기까지 왜 왔어? 너랑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민영아. 나 진짜 힘들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힘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너 진짜 너무한다. 한때 부부였잖아. 그럼 내가 했던 짓도 한때 부부였으니까 이해하라는 거야. 석호는 그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민영은 한 발짝 물러섰다. 민영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집도 팔리지 않아. 너라도 좀 도와줘. 도와달라는 말 이제 지겹다. 너 돈 많잖아. 10억이나 있잖아. 그 말에 민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빚질 때는 내 돈은 내 돈이 아니었고 이혼할 때도 내가 내 돈 달라고 했을 땐 안 줬다고 난리더니 이제 와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꼭 갚을게. 갚을 돈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냥 1억만. 미쳤어. 민영은 단호하게 뒷걸음질 쳤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고 그대로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친정에 갔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민영이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목소리. 민영은 굳어졌다. 석호였다. 그의 앞에는 친정아버지 강철민이 앉아 있었다. 민영이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철민은 차갑게 되물었다. 도대체 할 얘기가 뭐지?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찾아왔다는 거야? 철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영아, 왔구나. 그제야 석호가 그녀를 봤다. 인영아. 철민은 딸을 뒤로 보호하듯 섰다. 여기 다시 오지 말라고. 아버님, 저는 그냥 다시 오지 마. 철민은 단호했다.
내가 내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돈이 필요하면 내가 해결해야지.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 전 진짜 힘들었어. 힘든 걸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해? 석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철민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접근 금지 신청하고 더 나아가서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짓이야. 철민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나가. 석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민영은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석호가 사라진 후 민영은 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빠. 철민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며칠 후 민영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받지 않으려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전 남편 석호가 대출받았던 대부업체 친구. 뭐 하시는 거죠? 뭐 하긴요. 그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요. 석호가 요즘 우리한테 연락을 안 받네요. 이자가 계속 밀려서요. 민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자 연체가 계속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싶어서요. 그쪽이 왜 저한테 연락하죠? 재수 씨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제 돈이라는 건 아세요? 하하, 그럼요. 근데 좀 나눠 쓰시면 안 될까 해서. 민영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따뜻한 공기가 방 안을 감싸며 민영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이제 더 이상 옆에 누군가 있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숨 막히는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었다. 아무것도 빼앗길 걱정 없이 온전히 자신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아침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보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부엌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무런 알람도 없었다. 차단 목록에 있는 석호의 번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가만히 커피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분노와 실망뿐이었다. 믿었던 남편이 그녀를 배신했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결국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건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한 이후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버지와는 한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빠, 미안해요. 난 그냥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철민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할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그래도 넌 할 만큼 했어. 이제 후회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민영은 은행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다. 상속받은 10억 원은 안전하게 예금으로 넣어두었다. 이제 누구도 그녀의 돈을 탐내지 않았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석호는 여전히 이전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급여 압류가 걸렸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가 이사한 아파트는 여전히 팔리지 않았고 대부업체의 독촉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지쳐서 빈집에 들어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차단된 민영의 번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통화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그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대부업체였다. 그는 전화기를 던지듯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민영은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화려한 결혼식과 달콤한 신혼생활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관계의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 앞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본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연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민영은 처음에는 흔들렸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거야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것을 받아들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민영이 이혼을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 다시금 평온한 삶을 찾고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듯이 우리도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돈줄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